자, 여러분, 태 문제에서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능동태와 수동태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능동태 문장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문장의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동태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가 있고 그 뒤쪽에 비동사와 pp가 들어가는 걸 수동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능동태일 때는 뒤쪽에 어떤 게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동태일 때는 굳이 뒤쪽에 뭔가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그 말은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쓰이는 것은 보통 전치사 구가 이 자리에 들어가곤 합니다. 즉, 수동태가 정답이라면 그 동사의 빈칸 자리에 뒤쪽에 전치사 구를 포함하는 부사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만약에 능동태라면 그 빈칸인 동사의 뒷자리에 목적어, 그러니까 품사로 따지면은 명사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동사가 4형식 혹은 5형식에 들어가는 동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엔 조금 다른 경우로 문장에 전개되기도 합니다. 또한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장이 수동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방금 말씀드린 원칙이 항상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수동태 문제를 풀 때에는 저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풀어볼 5번까지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에 속하는데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The country's new student visa policy 그랬으니까 그 나라의 새로운 학생 비자 정책은 까지가 전체 문장의 주어 같습니다. 여기까지를 전체 문장의 주어라고 체크를 해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와야 하는데 동사 부분이 빈칸인 상태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the amount and type of employment for students 그랬으니까 학생들의 고용 양과 고용의 종류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뒤쪽은 지금 목적어예요. 그럼 지금 동사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보기 중에 A를 보면 그냥 A는 restrict니까 제한한다라는 그런 능동태고 B번에 보시면 was restricted니까 제한되었다 이렇게 수동태로 가는 거죠. 자, 그럼 해석상으로 봤을 때 비자 정책이 이거를 제한을 한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비자 정책이 학생들의 고용 양과 고용 종류를 제한된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상으로 문제를 풀어도 능동태가 정답이고 문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뒤쪽에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능동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2번은 조금 문장의 형식이 다른데 the CEO부터 시작해서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hose란 동사까지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를 집어넣는 것 같아요. 보기가 둘 다 투부정사인 거를 보니까. 그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즉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투부정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A번에 보면은 그냥 능동태의 투부정사입니다. to honor이고요. B번에 보시면 to be honored 이렇게 수동태로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 형태입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다를 원칙이 없어요. 뒤쪽에 나오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뒤를 봤더니 the three top salespeople at the company 그랬으니까 회사에서 가장 최고의 3명의 영업사원들 이렇게 목적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얘부터 얘까지가 목적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문법적으로 봤을 때 능동태가 들어가는 게 정답이겠죠? A를 정답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집어넣어도요. The CEO chose. 그 CEO가 결정을 했어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거는 choose to라는 관용 표현인데 뭐뭐 하기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to honor이니까 영예를 주기로, 그러니까 뭐 축하해 주기로 이렇게 좀 의역해 볼 수 있겠죠? 그 뒤에를 보면은 3명의 회사에서의 3명의 최고의 sales people들을 축하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 뒤에 문장까지 쭉 가보시면 for their outstanding performances 그랬으니까 그들의 두드러지는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능동으로 가는 게 정답이네요. 이번 문제가 시사하는 것은 뭐냐면 꼭 동사의 자리에 수동태, 능동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투부정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디에 쓰일 수도 있겠습니까? 동명사 역시 수동태와 능동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동형 동명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수동형 동명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 어떤 게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태를 결정지으실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를 보시면 이제 has been 뒤쪽에 들어가는 건데 빈칸 자리의 정답이 만약에 including이라면은 뭔가를 포함해 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고 included면 뭔가가 포함되어져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한번 해석으로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A detailed analysis of Mr. Lee's suggestion까지만 잘라볼까요? 이렇게 잘라보시면 Mr. Lee의 suggestion, 뭔가 제안이 있었나 봐요. 이 제안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란 말이고요. 그 뒤에를 보시면 어떤 제안인지 투부정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어떤 제안입니까? To increase the national minimum wage. 그랬으니까 이 국가적으로 그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증가하자는 Mr. Lee의 제안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분석까지가 has been including 뭔가를 포함했다고 말할 수 있긴 하겠는데 그럼 그 뒤에 뭐 나와야겠어요? 뭐를 포함했는가? 목적어가 등장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어요. 뭐를 포함하는지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including 됩니까? 안 됩니까?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답이 반대로 수동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 Mr. Lee라는 사람의 제안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이제 뭐 나와야 돼요? 어디에 포함되었는지 말하는 게 맞겠죠. 여기 보시면 In the recent edition of Labor Weekly 아마 Labor Weekly가 대문자로 쓴 걸 보니까 주간지인가 봐요. Labor Weekly라는 그런 주간지의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문제를 풀어봐도 여기 정답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 뒤쪽에 문장이 어떻게 전개됐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구로 전개되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 보죠. 4번에 보시면 Mr. Corey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A번에 보니까 has earned. 여러분 earn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벌어들인다는 거죠. 반대로 was earned라면은 뭐 반대로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뒤쪽에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The complete trust of his clients. 그랬으니까 그의 고객들의 전적인 신뢰 이런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고객들의 전적인 신뢰를 얻었다라고 말하면 자연스러우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또 능동태가 필요하겠네요. A번 정답이 될 겁니다. 또 뒤쪽에 목적어 나와 있기 때문에 능동태가 정답이라고 해설하는 것도 자연스럽겠네요. 어떻게 전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을까요? By providing. 여러분 알고 지나가면 좋은 관용 표현이겠네요. by ing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함으로써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By providing the best quality product, 가장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신뢰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5번 가보도록 하죠. 5번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해석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주어의 본체를 여러분이 잘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어가 지금처럼 길 때, 지금 보시면 critics부터 시작해서 issues까지로 주어가 좀 긴데요. 주어의 본체를 잘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어가 뭐 A of B 이런 식으로 갈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B의 A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럼 B가 본체입니까? A가 본체입니까? A가 본체죠. B의 A는 이거 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B가 본체가 아니고 B의 A가 이거를 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라 앞에 나오는 이 친구가 진짜 본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에 따라 그 뒤쪽에 나오는 동사의 종류가 바뀐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도 보시면 그 뒤쪽에 나오는 movie부터 시작해서 블라블라 쭉 가는 건 사실 그냥 의미를 더해주는 말에 불과한 것이고 본체는 critics입니다. 즉 비평가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어떤 비평가들일까요? The movie, 어떤 영화의 비평가들인데 이 위치는 관계대명사의 위치죠. 즉 이 뒤쪽에 등장하는 문장들은 전부 다 이 movie를 꾸며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deal with라는 건 뭔가를 다룬다는 거고 a number of라는 말은 많은 수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정사입니다. 많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sensitive issues는 민감한 사안들, 민감한 문제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양한 수가 많은 민감한 문제들을 다룬 그 영화에 대한 비평가들은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본체는 뭐라고요? 비평가들 사람입니다. 자, 그럼 비평가들은 have complained인가 have been complained인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여러분 complained 그냥 능동태로 쓰면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 been complained면은 비평을 받았다는 거죠. 그 뒤에를 볼게요. That it was too predictable. 그랬으니까 여러분 predict까지만 자르면 뭡니까?
예상하다죠. 근데 predictable이래요. 그럼 뭐예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를 예상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합니까? 뻔하다고 말하겠죠. 뭐 "너의 말은 예상할 만해. 너의 말은 뻔해."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변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predictable은 뻔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it은 당연히 이 movie를 가리키는 게 되겠죠? 그럼 영화가 너무나 뻔하다고 불평을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비평가들은 영화가 너무나 뻔했다고 비평, 불평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답은 complained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동태와 능동태를 분석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문법적으로 문제를 빨리 풀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주어까지는 해석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는가, 주어가 이거를 당하는 게 맞는가만 해석을 잘 해 보신다면 태 문제는 거의 틀릴 일이 없습니다.